여러분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IT 기업을 이끌어온 김서진입니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디지털 혁신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국가를 선정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꼽힌 것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자원도 없고 땅도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 디지털 혁신 포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일했지만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느낀 점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기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중국보다 한국이 디지털 혁신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죠. 김 대표, 그런 발언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앞선다는 겁니까? 미국 대표 존슨이 비웃듯 질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지 상용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그리고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연속 3회 1위를 차지한 나라도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 대표 장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작은 성과로 디지털 강국이라니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억이 넘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우리가 압도적이죠.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핀란드 대표 마티 교수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표님,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궁금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제가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명은 사실 극심한 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 실직자들로 가득 찬 거리, 부도 위기의 기업들.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들은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죠. 회의실에 계신 대부분의 국가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기존 산업에 더 집중하거나 긴축 정책을 폈을 겁니다. 회의장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디지털이었죠. 슬라이드가 바뀌며 1998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투자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미친 선택처럼 보였죠. 그 순간 미국 대표 존슨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단지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인터넷이 뜨는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선택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긴축 재정을 펼 때 한국은 오히려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제 발표가 계속되자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국 대표 존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님, 인프라 구축만으로 디지털 강국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미국은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거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생태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죠. 존슨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IT 기업들의 시가총액 그래프, 특허 보유 건수, 전 세계 서비스 점유율까지 모든 데이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대표 장 박사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시장 규모는 한국의 20배가 넘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은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성장했죠. 작은 나라의 작은 성공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 박사는 중국의 거대한 사용자 수와 성장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미국과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도 그 논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모와 자본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발표의 흐름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여러분의 국가정부 대표단이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중국에서도 400개 이상의 정부 대표단이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배우러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각국 정부 대표단의 방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 할까요? 그 이유는 위기 속에서 태어난 혁신이 만들어낸 특별한 결과물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원 서류를 직접 방문 없이 처리하는 시스템, 세금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디지털로 처리한 사례까지. 이런 시스템은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본이나 인력이 풍부한 나라가 아닌데 말이죠. 그 순간 핀란드 대표 마티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핀란드도 디지털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비밀을 말할 때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핵심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위기 전환력입니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죠. 슬라이드에는 한국이 겪었던 주요 위기와 그 이후의 혁신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후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게 됐죠. 이것이 나중에 IT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긴축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녹색 성장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K-팝, K-드라마 같은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가 봉쇄 조치로 멈춰섰을 때 한국은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와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과 혁신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떻게 기존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죠.
한국은 자원이 없고 내수 시장이 작고 분단 국가라는 여러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들이 오히려 빠른 의사결정과 변화에 대한 그리고 높은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었죠. 이것이 한국만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왜 세계 최고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국민 아이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일찍부터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디지털화했습니다. 이 하나의 시스템이 모든 정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반이 됐죠. 실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단 30초 만에 서류가 발급되는 모습에 회의장에서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둘째, 국가 데이터 연계 시스템입니다. 정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죠. 시민들은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입력으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미국 대표 존슨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모든 정보가 연결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MIDATA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보 제공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국민과의 소통 시스템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시스템이죠. 이런 소통 창구가 정부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결합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국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미래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디지털 정부를 넘어 메타버스 정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대형 스크린에 메타버스 정부 서비스 개념도가 나타났습니다. 아바타가 가상의 관공서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모습이었죠.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도 개발 중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AI가 추천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중국 대표 장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미래 기술은 우리도 개발 중입니다. 한국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차이점은 속도와 실용성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오지 상용화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등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모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태어난 혁신들이었죠. 마지막으로 놀라운 데이터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싱가포르였죠. 하지만 기술 활용도와 적응 속도 부문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에 미국 대표 존슨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가 세계 각국에 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자원이 없고 분단된 작은 나라가 수많은 위기를 딛고 어떻게 디지털 강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1953년 전쟁 폐허에서 2023년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한 놀라운 여정이었죠.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초고속 인터넷에, 금융위기 때는 콘텐츠 산업에,
팬데믹 때는 디지털 전환에 투자했죠. 이런 선택들이 모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자원이 없고 땅이 작아도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과 투자로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핀란드 대표 마티 교수로부터 시작된 박수였지만 곧 미국과 중국 대표단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국 대표 존슨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도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경험이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된다면 기쁠 따름입니다. 그날 이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세계 각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